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오늘 또 이렇게 공부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시청해주셔서도 감사하고요. 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투자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처럼 좋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또 여러분들이 다른 좋은 투자자를 키우고 또 그분들이 또 다른 좋은 투자자를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금융 문맹인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저 기릿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러냐고요? 기릿 어디 떠나냐고요? 사실 저 기릿은 오늘 주제로 감사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감사는 땡큐가 아닌 다른 겁니다. 자, 오늘 또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같이 공부해보시죠. 렛츠 기릿!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감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정말 심플하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뭐 공부한다는 마인드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상도 짧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 전에 퀴즈 한번 풀어보시죠. 자, 수익률 누가 높나 대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4년간 열심히 투자를 해서 두 사람이 맞붙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과장님이 4년간 20%, 20%, 20%, 그 다음에 2020년에는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저 기릿은 10%, 10%, 10% 상대적으로 적죠. 그런데 떨어지는 것도 상대적으로 적게 마이너스 20% 수익률을 해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누가 2020년이 끝나고 돈을 더 많이 벌었을까요?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땡! 네, 마감되었습니다. 자,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자, 과장을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100만원으로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면 120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 144만원, 그 다음에는 172.8만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2020년에는 마이너스 40%를 받아서 103.68이 되었습니다. 그 반면 기릿은 성장세가 크지 않았죠. 110, 121, 133.1. 그런데 하락을 마이너스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06.48. 오히려 항상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과장보다 오히려 기릿이 돈을 더 많이 번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 뭘까요? 바로 이거죠. 한 번에 큰 손실이 더 아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과장처럼 한 달에 20%씩 딱딱딱 벌었지만 한 번 마이너스 40% 맞는 것보다 그냥 꾸준히 10%, 10%, 10% 성장하고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20%를 한 게 더 결과는 좋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단타를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한 10번 중에서 7, 8번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세 번 깨지면은 다 잃게 됩니다. 이 세상에 100% 확률의 투자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칼 같은 손절, 정확한 욕심 컨트롤, 그런 것만 있으면 단타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하지만 그건 이제 10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 높은 차원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기릿을 포함한 일반인들은 감히 따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의 큰 손실이 더 아프다라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단타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로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저 기릿은 항상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큰 손실을 피하는 투자를 하자.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부터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죠. 괜히 초보자가 되어서 저 멀리 있는 용이나 아니면은 몬스터 그런 것들을 잡지 말고 그냥 쉬운 토끼 같은 걸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아직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다음에 공부가 부족해서 조회가 깊지 않다면은 왼쪽에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임상 성공 이런 것들, 어려운 것들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기업을 두 가지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사지 말아야 할 기업과 어려운 기업이 있죠. 이 두 개는 그냥 옆에 빼놓고 그 다음에 내가 정확히 이해하는 기업, 그 다음에 이 기업은 사도 되는 기업, 이런 식으로 이분할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사지 말아야 할 기업을 보는 방법 정말 심플하게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제일 처음에 제가 감사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그 감사, 그게 여기 나오는군요. 자,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기업 골라내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심플한 건 이걸 보는 겁니다. 감사 보고서죠. 자,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란, 그리고 어디서 볼까, 그 다음에 뭘 봐야 할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감사가 뭐냐? 땡큐? 아닙니다. 외부 감사를 통해 기업이 공표한 재무제표가 적정히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 후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보고서는 괜찮습니다. 아니, 이 보고서는 이상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감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제가 항상 예시로 올려드리는 게 사업보고서죠. 그런데 그 사업보고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 내용을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투자자들이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보고서나 실적을 감히 속일 수 없도록 그거를 감사를 직접 진행한 다음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감사 보고서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정기주청 일주일 전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 보고서 때문에 주식 투자를 믿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 키리. 근데 이거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돼? 자, 정기보고서 제출 기간이 경과가 되면은 감사인 의견이 미달이 되고 관리 종목이 바로 되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 지정 사유가 됩니다. 아주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사업보고서 뿐인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면 그 누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관리 종목 상장 폐지 지정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기업 없을 것 같죠? 근데 길이 네가 말하는 거 뭔지 알겠는데 이건 최악의 상황이잖아. 이렇게 안 지키는 기업이 있겠어? 네, 있습니다. 바로 보시죠. 보시면은 에이팸이라는 기업인데요. 여기 제목을 보시면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안내라고 적혀있고 당사는 2020년 3월 31일 오전 8시부터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나 관계회사의 결산 지연 및 당사의 일부 자료 미비 등으로 외부 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바로 공시가 뜨게 됩니다. 이게 뜨게 되면 뭔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을 상장시킨 기업에게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감사보고서는요. 그런데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사의 일부 자료 미비 여기 적혀있죠. 이것만 봐도 딱 각이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뭔가를 숨겼거나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3월 20일인데 그때 차트를 보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물론 2020년의 차트라서 코로나로 인한 하락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연도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하락을 띠게 됩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보고서의 제출 지연 기업은 투자자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주가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업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관리 종목이 되고 거래 정지를 맞았죠. 사실 1 더하기 1은 2다. 2 더하기 2는 4다. 그럼 공식처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출 지연 기업 어떻게 확인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알면 되겠죠. 이제 감사보고서가 뭔지는 다들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출 지연 기업 확인 방법을 보시려면은 KIND를 치시면 바로 이게 뜰 겁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 공시 채널.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왼쪽 아래 보면은 증시 일정이죠. 증시 일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위에서 2020년을 맞추고 그 다음에 3월을 맞추고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을 맞춘 다음에 미제출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미제출한 기업이 쭉 뜨게 되어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3월이냐고요? 그 이유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12월에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3월에 주주총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월로 하면은 거의 다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기 말고 항상 저거를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이게 갑자기 불안한데 한번 확인해 볼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사업보고서를 들어갑니다. 공시에서 사업보고 들어가시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업보고서를 들어가신 다음 첨부를 클릭하면 이렇게 뜬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서 감사보고서를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업보고서는 1년에 한 번이니까 그 다음에 분기보고서에서는 약식감사 검토보고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봐야 할까? 바로 감사 의견과 그 다음에 강조사항 이 두 개만 보시면 되는데 정말 심플합니다. 자, 이거는 현대자동차 감사보고서입니다. 이 감사 의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땡땡땡땡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견으로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적정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군요. 자, 이 적정 의견이 뭐냐? 제대로 잘 작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대부분의 기업들은 적정이 뜨는 게 맞겠죠. 그런데 부적정이 떴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 회계 처리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그건 뭔가? 재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작성을 위해서 이거에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 이거 기밀이해서 못 줍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의견 거절이 뜹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정 의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맞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이상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공정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뭔가 좀 헷갈리지만 사실상 부적정, 의견 거절, 한정 의견 이 세 개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딱 봐도 나쁜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주식은 기본적으로 적정이 뜨는 게 맞고 혹시나 적정이 안 떴다. 그러면은 그 주식은 버려야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꼭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감사 의견을 딱 봤는데 적정이 안 뜨고 뭐 한정 의견 이런 게 떴는데 뭐 종토방을 들어가 보니까 이런 건 가끔 뜨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이런 글에 현혹이 되어서 아유 그래 뭐 괜찮겠지 뭐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자기가 산 종목은 사랑하게 돼요. 그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자기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이런 똥손이구나. 이거를 인정하기 싫어서 끝까지 들고 가다가 아까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었죠? 거래 정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 주식에 적정이 뜨지 않고 다른 게 뜬다면 그냥 빠르게 손절을 치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종목에서는 위와 같은 것들이 뜨면은 한정 의견과 반기 보고서 부적정 거절이 뜨면은 관리 종목이 되고, 그 다음에 2년 연속 한정 의견이 되거나 부적정 거절이 되면은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거의 비슷합니다. 반기 보고서 부적정 거절, 한정 의견은 관리 종목, 부적정 의견 거절, 한정 의견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헷갈리죠? 그러니까 적정 말고는 다 이상한 겁니다. 자, 하나 더 플러스 하자면은 부적정 의견 거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뜨면 이미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정 의견 이유와 강조 사항을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왜 그런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이 두 개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명심할 게 있습니다. 참고로 감사 의견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구나 라고 인증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상장될 자격이 있다 라고만 말을 하는 거지,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니까 투자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적정이 아니면 진짜 최소한의 조건도 못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의견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감사 보고서에서 휠을 조금만 내리다 보면 강조사항이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인이 그냥 강조할 사항이 없다면 따로 기재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강조사항이 있다는 거는 투자자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걸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관심 있고 그 다음 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읽어보는 것도 좋겠죠. 자, 강조사항을 보시면은 감사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다음 사항들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 어떤 점이 살짝 이상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종목에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솔직히 감사 보고서를 다 읽어볼 순 없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키리님, 저 글자만 보면 잠이 오고 눈이 침침해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심플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기보고서에서 보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분기보고서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냥 왼쪽에서 맨 아래에 있는 감사인의 감사 의견 등 이거를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은 모든 대부분의 기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의견 적정, 적정, 적정. 그 다음에 강조사항 말씀드렸죠. 뭔가 짚고 넘어가긴 애매한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게 강조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해당 사항 없음, 없음, 없음. 이게 가장 깔끔한 감사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의 대다수가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감사 의견 적정, 적정, 적정 이렇게 뜨지만 강조사항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및 단기 재무제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글자를 확인한다면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정말 유명한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바로 아시아나항공이죠. 아시아나항공은 지속적으로 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기업이 뭐냐? 자, 계속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을 계속할 수 있는가 그거를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계속기업이 의심된다라는 거는 이 기업이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와 마찬가지죠. 기업이 운영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상장 폐지가 되고 망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계속기업이라는 글씨를 딱 봤다. 그러면 여러분 등 뒤에서 식은땀이 줄줄 나야 정상입니다. 계속기업은 그만큼 무서운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네이버 금융 들어가서 전자공시 들어간 다음 감사보고서 제출을 이렇게 사업보고서가 뜨기 거의 열흘 전에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년에 한 번 감사가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약식감사로 검토보고서가 나가는데 지금처럼 1년에 한 번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가 발표가 됩니다. 이는 사업보고서 발표보다는 빠르니까요. 여기 보시다시피 10일 빠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통해 감사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아까 보셨던 감사 의견 적정, 적정,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 해당 여부, 미해당, 미해당,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기재 여부, 미기재, 미기재 이렇게 깔끔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상 기업은 많이죠. 정상 기업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기본을 지키는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적정, 미해당, 미기재, 미기재 이렇게 뜨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봤는데 잠깐만 글자가 하나 이상한데? 라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적정, 미해당, 미기재, 잠깐만 미기재가 아니네. 기재 이렇게 뜨면 또 여러분들 등 뒤에서 식은땀이 줄줄 나야 됩니다. 아니 이건 또 왜 이래?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 상황이 되면 첨부해서 감사보고서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오래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먹고 크게 읽고 이거는 중요치 않아요. 적게 먹더라도 안정성 있게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맞습니다.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만 골라서 그것만 빼도 여러분들 주식 투자 망할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 상장 폐지가 되거나 거래 정지가 될 것 같은 기업들을 고르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게 감사보고서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감사보고서를 통해 피해야 할 기업을 체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기업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고요. 단 코로나 같은 상황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정 의견, 계속 기업의 불확실성, 강조사항의 이슈가 체크된다면 감사보고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리고 웬만해서는 그런 기업은 살짝 피하는 게 좋을 거다 라고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재밌으셨나요? 오늘 또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릿이었습니다.